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낮 동안의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경주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평년 수준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28도, 영덕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포항과 영덕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울진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물러가고 이번 주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미 매립이 끝난 포항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 안정화를 이유로 폐기물을 파내고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었죠. 최근 민관협의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폐기물을 파내 옮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매립이 종료된 포항시 남구의 폐기물 매립장. 지난 2020년 이 매립장을 운영하는 네이처 ENT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폐기물을 파내 공원 부지로 옮기고 원래 매립장을 다시 사용한다는 사업. 회사 측은 매립장의 한 구역인 6매립장이 낮은 안전등급을 받은 데 따른 안정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불안정했던 것들을 안정화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서 매립을 하고 그 옮긴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매립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반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매립장 증설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걸 파내가지고 옥명공원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이익 창출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공원 부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민관협의회가 꾸려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여 만에 나온 조사 결과 민간협의회는 낮은 안전등급과 침출수 유출 우려에 따라 6매립장의 폐기물을 모두 옮기고 인접한 매립장들과 지정 폐기물 매립장 2곳까지 파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폐기물 이송 매립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6매립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매립장까지 다 파내서 이송한다는 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송 매립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인근 오천읍 시민단체는 폐기물을 파내서 다시 매립장을 사용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안정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누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다시 파내어서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 더 넓게 매립하는 것은 안정화를 프레임을 세우는 정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처 ENT는 절차에 맞게 결정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6매립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립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문제가 확인된 6매립장만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파내 안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5월 포항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건설 기계인 80톤 항타기가 넘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취재 결과 이 항타기는 단 한 차례도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고 조사 결과 항타기에 생긴 결함을 용접으로 임시 땜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실한 수리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도심 한복판 41m 길이의 대형 항타기가 부러지면서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을 덮쳤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 조사 결과 사고가 난 항타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탁이 주요 설비인 리더 부분은 길게 연결된 철 구조물로 무거운 중량을 견뎌내야 하지만 연결 부위가 심하게 부식돼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런 건 육상에 보면 점검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충분히 검토되고 검사를 했더라면은 방지는 됩니다. 더구나 사고가 난 항탁이 선박은 선박안전법이 정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안전법은 기관 성능이나 조종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에 대해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에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수리, 요거는 그 리더를 장착하는 문제는 요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반드시 그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80톤 무게의 항탁기를 크레인 선박에 설치할 경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개조와 관련된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은 겁니다.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위험한 대형 건설 장비가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주 출신의 배진석 도의원이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상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패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조차 통폐합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고 통폐합 대상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화엑스포 통폐합에 대한 경주 지역의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자 경상북도는 엑스포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경주시로 운영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4주 동안 생태 경관 지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특별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지역은 울진과 영양 일대 왕피천, 청도 운문산 생태 경관 지역입니다. 환경청은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야생 동식물 포획이나 채취, 불법 야영 등을 할 수 없도록 알릴 예정입니다. 또 훼손 행위를 미리 막고 빠른 대응을 위해 주민환경감시원이 근무초소에 근무하면서 순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감상 투어 프로그램 미술관은 내 친구를 운영합니다. 미술관은 내 친구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오후 총 8회로 진행되며 전시 작품들을 교육 강사와 함께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시 설명과 함께 포항시립미술관이 개발한 워크북을 이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년 동안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안동의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 지난 4월부터 MBC가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안동시가 이 시설에 대해 폐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거취도 불분명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용점산 자락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선산재활원. 전 이사장의 처족하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고 이사장의 여동생이자 설립자는 장애인들이 외부 사업처에서 일해 벌어온 돈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공익신고자로 의심한 직원을 보복 폭행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사장의 친인척 등 직원 6명이 장애인을 방임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MBC 첫 보도 3개월 만에 안동시가 이 시설의 폐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안동시가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설 거주인을 전원 조치하는 등 시설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인권이라든지 공금 횡령,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방화 미수 이런 걸로 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주인들 즉 생활시설인 분들을 인권을 위해서 우리 안동시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동시는 다음 주부터 거주 장애인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가정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면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과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산재활원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시설에 남은 장애인 27명에 대한 전원 조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영덕에서도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폐쇄 처분을 받은 거주시설이 수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산재활원은 지난달 학대 사실을 신고한 직원을 보복 해고한 데 이어 또 다른 공익신고자로 의심한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유로 징계를 벌인다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려는 단지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행정처분 확정이 지체되는 사이 피해 장애인들이 학대를 경험한 환경에 기약 없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콘텐츠진흥원을 경북문화재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들이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콘텐츠 기업 지원 위주의 진흥원이 순수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재단과 합병될 경우 지난 10년간 진흥원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 콘텐츠 산업이 와해되고 기관의 전문성 저하에 따른 실적 부진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콘텐츠진흥원은 25개 기업이 입주해 9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진록진학지원센터는 대입 준비 중인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4일간 수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수도권에 비해 입시 정보가 부족한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입시 전문가를 초청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 오는 27일부터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해 입시 준비생들에게 수시 지원 전략과 자기소개서 작성법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저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울릉 포항 항로에 취항하는 대형 초계속 여객선 이름을 선이스트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객선은 선체가 2개인 쌍동선으로 길이 76.7m, 폭 20.6m의 국제 톤수 3,000톤급의 규모입니다. 여객 정원은 970명으로 일반 화물 25톤을 실을 수 있고 울릉과 포항을 3시간 이내에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국립공원 주차장 내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변산반도 내소사 주차장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전국 21개 국립공원 31곳 유료 주차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주차장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보급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등 전국 24개 주차장에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낮 동안의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경주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평년 수준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28도, 영덕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포항과 영덕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울진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물러가고 이번 주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